싱가포르이 확진자 동선을 또 공개했는데요. 5월 24일 오전 6시에서 8시까지 주롱 웨스트에 있는 웹마켓에 들렸다고 하고요. 5월 24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주롱 포인트 페어프라이스 엑스트라를 들렸다고 합니다. 어제부터 공개된 동선을 옆에 달아놓을 테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싱가포르는 앞으로 확진자가 30분 이상 머무른 곳은 여론에 발표할 건데 단 확진자의 거주지, 직장, 확진자가 다녀간 병원, 이용한 대중교통은 발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30분 이상 머무른 곳이 여론에 발표되면 이곳에 다녀간 분들은 몸 증상을 잘 살펴서 혹시라도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라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어제부터 세 번째 마스크가 배부되기 시작했어요. 자판기가 설치되었는데요. 어른 사이즈인지 아이 사이즈인지 누르고 그리고 신분증을 스캔을 하면 바로 마스크가 나온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싱가포르 뉴스에 버스 기사분이 버스에서 울고 있는 모습이 사진이 나왔었어요. 말레이시아 분이셨는데 남편분이 말레이시아에서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접해서 버스를 멈추고 울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 해외에서 입국할 경우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돼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남편분의 장례식에 참석을 못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싱가포르에 있는 말레이시안들 같은 경우에 비상사태로 간주를 해서 14일간 검역 기간을 거치지 않고 말레이시아로 돌아가서 직계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줬답니다. 단 딱 3시간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몸에 보호 장비를 입고서 장례식에 참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족을 잃고 작별 인사를 해야 하는데 단 3시간만 허용된다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싱가포르는 어제 4번째 추경을 발표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추경을 한 금액이 약 1,0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4번째 추경은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쓰여지고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쓰여질 거라고 해요. 비즈니스를 아직 재개하지 못한 업종들한테 사용될 거고요. 서킷 브레이커 동안 집에 많이 머물러서 전기세 같은 게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에 도움이 되라고 모든 싱가포르인 가정에 각 100불씩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캐파를 늘리고 의료용품을 구입하는 데 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호주에 태양열 농장이 커다란 게 있나 봐요. 거기에서 만든 전기를 싱가포르로 해저 터널을 통해서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한 조사가 착수되었다고 합니다. 이 조사가 긍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면 싱가포르 전력 수요의 5분의 1 정도를 이 태양열 전기로 공급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싱가포르의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주는 밝혔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와도 연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5월 26일 날 호커센터랑 커피숍 화장실이 얼마나 개선이 되었나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조사에 따르면 2016년도 이후로 화장실이 계속 더 더러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커피숍이라는 게 싱가포르에서는 카페가 아니에요. 호커센터는 에어컨이 없이 실내에 있는 푸드코트 같은 거거든요. 이 호커센터에서 음식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정부한테 세를 들어서 음식을 판매하고 계시는 거고요. 커피숍이라는 거는 호커센터보다는 규모가 좀 작은데 대신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싱가포르 여행 오셔서 호커센터에 많이 들리시기도 하시거든요. 주로 많이 가시는 데가 칠리크랩을 드시러 뉴튼 호커센터에 가시기도 하고요. 사태가 유명한 라우파사지 있고 에스플래네드 옆에 있는 마칸수트라 호커센터가 있어요. 근데 장이 약하신 분들은 호커센터 안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도 때도 없이 갑자기 왜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야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호커센터에 가셨다가 갑자기 배가 아프면 좀 곤란하실 수 있거든요. 마칸수트라 호커센터는 바로 옆에 에스플래네이드 건물이 있어요. 거기는 굉장히 깔끔하니까 마칸수트라 정도는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에서 싱가포르 조사에 의하면 11일이 지나면은 양성 반응이 나오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감염을 시킬 수 없다라는 조사가 발표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11일 후에 사람들을 그냥 퇴원을 시킬지 아니면 양성이 나오는 사람들은 계속 퇴원을 시키지 않을지를 이제 곧 결정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신문에서는 말레이시아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도 14일 이후에는 무조건 퇴원을 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WHO 보고서에서도 14일이 지났다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확률은 제로다라고 발표를 했대요. 이런 뉴스를 자꾸 내보내는 거 보니까 싱가포르도 11일 이후나 14일 이후에 바이러스 양성 유무에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퇴원을 시키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싱가포르의 입원 환자의 대부분이 해외 외국인 노동자분들이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많이 일을 못 하셔가지고 인력 부족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뉴스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빨리 퇴원을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비어 페스트 아시아 페스티벌이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5월 29일, 30일, 그리고 6월 5일, 6월 6일 4일 동안 열리는데요. 오후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중에 샵이라고 있는데 이게 샵이라고 있는 건지 샵이라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쇼핑몰이 있는데 5월 27일부터 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150개 이상의 싱가포르 맥주 및 해외 맥주를 구입할 수 있대요. $70 이상 구매하면 무료 배송이고요. 파티 앳 홈이라는 맥주 패키지를 판매하는데요. 여기에는 싱가포르 맥주랑 해외 맥주랑 12개국의 맥주들이 혼합돼서 판매되는데 $58 정도 된대요. 배달이 무료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J.K. 롤링 작가를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한 희소식인데요. J.K. 롤링 작가는 해리포터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잖아요. 이 작가가 온라인에 무료로 소설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알커복으로 알려진 괴물에 대한 소설인데요. 진실과 권력 남용을 우화한 소설이라고 합니다. 7월 10일까지 계속 업데이트 할 거라고 하고요. 제가 이 소설을 읽을 수 있는 사이트 주소를 설명란에 달아놓을 테니까 아이들한테 읽혀보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 대한 뉴스 나왔는데 이태원 감염된 사람 중 인천 학원 강사로 인해 7차 감염까지 갔고 그로 인해 학생들을 학교로 보내는 부모님들이 불안해한다는 기사 내용이었어요. 미국에서 얼마 전에 풀파티가 있었다고 기사가 나와서 되게 한심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사진을 보면은 마스크도 없고 거리두기도 없고 사람들이 그냥 알코올 마시면서 풀파티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태원 클럽이 더 위험한 거였어요. 이태원 클럽도 그렇고 뭐 신촌 홍대에 있다는 감성포차인가 그런데도 거기는 실내잖아요. 실내에 모여서 거리두기도 없이 알코올 마시면서 파티를 즐기는 거잖아요. 제발 더 이상 이태원발 추가 감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학교가 운영이 되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11월까지 학교가 운영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둘째가 다니는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8월부터 6월까지 학교가 운영이 돼요. 근데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6월부터 4월까지 운영이 된대요. 근데 지금 현재 필리핀도 학교가 다 클로즈가 된 상태였는데 원래는 8월 달에 다 개학을 시키려고 했었대요. 근데 두테르테 대통령이 백신 나올 때까지 계속 학교를 오픈할 수 없다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극심한 빈곤 속에 살고 있어서 집에 컴퓨터가 없어서 온라인 수업이 걱정된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에서 밍크 농장에서 밍크가 먼저 바이러스에 걸리고 그 바이러스에 걸린 밍크가 사람한테 감염을 시킨 사례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동물이 인간한테 전염시킨 첫 사례가 될 수 있다고 WHO가 밝혔대요. 하지만 애완동물이 질병을 사람한테 옮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덴마크가 월요일부터 다른 북유럽 국가들하고 독일과 국경 통제를 완화한대요. 다른 나라들의 연인들이 있으면 그리고 그 연인들이 최소한 6개월 이상 교제했다는 게 증명이 되면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문자 메시지나 사진이나 러브레터 같은 거를 증명으로 보여줘야 된대요. 그 커플을 덴마크 안으로 들여보낼지 이런 결정을 결국은 경찰관 개개인의 판단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런 제도에 대해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사생활 침해라면서 SNS에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유럽은 사생활 문제 때문에 접촉자 추적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러브레터 이런 걸 경찰관한테 보여줘서 내가 6개월 이상 된 연인이다라는 걸 증명한다는 아이디어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인도는 사막 메뚜기 공격이 작년 5월부터 2월까지 계속됐었대요. 근데 또 이번 달부터 7월 달까지 파키스탄 남서부 및 이란 남부에서 메뚜기가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또 아프리카에서도 메뚜기가 온대요. 1평방킬로미터에서 사막 메뚜기 떼가 사람 3만 5천 명이 먹는 양의 곡식을 먹어치운대요. 근데 이 사막 메뚜기 떼는 1평방미터 정도의 메뚜기 떼가 아니라 수백 평방미터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태풍으로 또 사람들 많이 목숨을 잃었고 감염자도 계속 많아져서 지금
감염자가 10번째로 많은 국가가 되었잖아요. 더 이상 많은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몇 개 더 말씀드리면요. 잠결에 뱀에 물린 거예요. 독사의 엄마가. 근데 뱀에 물린지 모르고 아침에 아이한테 젖을 물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랑 엄마랑 사망했다고 합니다. 인도에는 300여 종의 뱀이 서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60여 종이 독사래요. 매년 독사의 독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1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4만 6천여 명이 인도에서 나온대요. 이렇게 독사에서 물려 죽는 게 흔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왜 보험금 노려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뭐 자동차 사고로 위장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인도에서는 독사를 푼 거예요. 독사에 물려 죽는 게 흔하다 보니까 그냥 독사에 물려 죽었다 이런 방법이 통하나 봐요. 처음에 독사를 풀었는데 와이프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결국은 살아난 거예요. 친정집에 가서 요양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 나쁜 남자가 와이프 자는 방에다 코브라를 풀었다는 거예요. 결국 와이프는 죽었는데 와이프가 죽은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이 남편이 자기 재산 소유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거예요. 사망한 부인의 부모님들이 그걸 너무 이상하게 여겨서 이제 경찰에 조사를 받게 했나 봐요. 이 여자 집은 부유한 집안이었는데 남자 집은 그렇지 못했나 봐요. 인도에서는 결혼할 때 여자가 지참금을 가지고 가나 봐요. 금화 100개랑 새 차, 현금 50만 루피를 가지고 갔대요. 이혼을 하려면 이거를 돌려줘야 되나 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혼을 안 하고 대신 살해를 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나쁜 인간인 것 같아요. 작년 미국에서 독감으로 최대 74만 명이 입원을 했고 그 중에 6만 2천여 명이 사망을 했대요. 이 독감 환자하고 또 바이러스 환자가 다 몰려서 병원이 압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독감 예방접종을 꼭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제약회사들도 예방접종 약을 지금 많이 비축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